자, 오늘은 중력을 넘어서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세인트폴 대성당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이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자, 첫 번째 도미 기둥 없이 넓은 내부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자, 이것은 판테온을 통해서 알아봤고요. 자, 두 번째 고딕 건축에서 버팀벽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버팀벽, 벽날개를 얘기하는 거겠죠. 지난 시간에 노트르담 대성당의 건축 양식을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돔에서 소리의 전파 과정을 그림을 그려 나타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돔 안에서 소리가 어떻게 전파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이제 마지막 건축물인 세인트폴 대성당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세인트폴 대성당의 그 정의랑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속삭이는 회랑 그리고 그 안에서 소리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랑 먼저 세인트폴 대성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자, 세인트폴 대성당은 영국 런던에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604년에 처음 세워졌고요. 몇 차례 화재와 재건을 반복한 끝에 1711년 지금의 성당 모습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인트폴 대성당 안에 속삭이는 회랑이라는 장소가 위치해 있는데요. 이 속삭이는 회랑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인트폴 대성당 내부도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요. 이제 세인트폴 대성당이 크게 1층, 2층, 3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 안에서 이제 2층 안에 속삭이는 회랑이라는 장소가 있는데요. 자, 이 장소는 굉장히 큰 이상한 현상, 이 장소에 가게 되면은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어떤 현상이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두 사람이 대화를 할 때 가까이서 대화를 하는 거랑 멀리서 대화를 하는 것을 상상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가까이서 대화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말소리가 잘 들리겠죠. 그런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상대방이 대화하는 소리가 굉장히 안 들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속삭이는 회랑은 가까이 있을 때보다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소리가 더 잘 들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속삭이는 회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상 이제 뭐 멀리 떨어질수록 더 잘 들린다, 이거는 약간 좀 과장된 표현이고, 자, 이 속삭이는 회랑의 천장 구조를 보면은 천장 구조가 돔 형식이에요. 그 돔 형식 중에서도 구조가 타원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속삭이는 회랑 안쪽에서 그 타원 구조 안에서 두 초점 위치에 서 있게 되면은 그 두 사람의 소리가 가까이 있을 때 얘기하는 소리보다 더 잘 들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타원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지금 오른쪽 위에 나와 있는 그림이 타원이고, 이 타원의 특징은 타원이라는 거는 두 초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타원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면은 두 초점을 기준으로 두 초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합이 일정한 지점을 그어서 만들어진 도형, 그 도형을 우리가 타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왼쪽에 있는 초점과 오른쪽에 있는 초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에 있는 초점에서 떨어진 거리랑 오른쪽에 있는 초점에서 떨어진 거리의 합이 일정한 부분이 이어져 있는 도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특징이 있는데, 자, 어떤 게 있냐면은 한 초점에서 퍼져나가서 어떤 타원의 벽에 부딪히게 되면은 그 소리가 반사를 하게 되겠죠. 그 반사된 소리는 어디로 가냐면은 다음 초점, 그 옆에 있는 초점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세인트폴 대성당 안에 두 사람이 초점 위치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소리가 사방으로 퍼지게 되는데 그 퍼진 소리가 벽에 충돌을 하게 되고 그 반사된 소리는 다시 반대편 초점으로 모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인트폴 대성당에서 대화를 할 때는 어느 정도 가까이 있는 것보다 어느 정도 멀리 떨어져서 두 초점 사이에 위치하게 됐을 때 그때 소리가 가장 잘 들리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고, 이때는 속삭이는 소리도 들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 장소를 속삭이는 회랑이다 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건축물을 만들 때 그 건축물 내부에서 소리가 전달되는 것에 영향을 미쳐주는 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속삭이는 회랑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구조를 이용해서 소리가 전달되는 진행 방향을 이제 조정한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리가 전달되는 것에 한 요인을 줄 수 있는 첫 번째 요인이 바로 건물의 형태입니다. 자, 건물의 형태를 어떤 식으로 만드냐에 따라서 소리가 반사돼서 진행하는 방향이 달라지게 되겠죠. 따라서 뭐 사실상 현대 이제 이런 소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건축물은 영화관, 그런 영화관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건축물의 형태에 의해서 이제 소리를 잘 들리게 하는 건 아니고 스피커의 배치에 따라서 이제 여러 군데 소리가 잘 들리게끔 만들어주는 거라 이제 건축물의 형태랑은 살짝 좀 다른 감이 있고요. 그래서 건물의 형태에 따라서 소리가 전달되는 게 달라질 수 있다. 즉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보면 되고, 자, 두 번째로는 벽의 구조도 이제 소리 전달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소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회절이라는 현상이에요. 자, 회절이라는 현상은 뭐냐면은 소리는 앞으로만 진행하지 않고 옆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분명 앞으로 얘기했는데도 옆 사람이 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는 내 소리가 옆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이죠. 이제 그런 현상을 우리가 회절이라 그래요. 이 회절은 파동이 지나가는 자리의 구멍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회절이 되는 정도가 달라진다 그래요. 그래서 벽의 구조를 어떤 식으로 만드는가, 기둥의 구조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소리가 퍼져나가는 정도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벽의 구조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소리가 전달되는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게 한 가지 요인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내부 재료를 어떤 것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소리가 전달되는 것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내부 재료가 어떤 거, 방음부스, 예를 들어서 방음부스 같은 경우에는 소리의 반사가 제대로 안 되죠. 그리고 소리가 퍼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반면에 뭐 소리가 잘 반사되는 뭐 철제나 뭐 이런 기구를 사용하면은 내부에서 소리가 굉장히 잘 퍼지게 되는 그런 특징을 발휘하게 되겠죠. 그래서 내부 재료를 뭘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소리가 잘 반사되고 잘 반사되지 않고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의 형태, 벽의 구조 또는 내부 재료를 이용해서 소리가 잘 퍼지고 또는 잘 퍼지지 않게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해가지고 이번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다양한 건축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 건축물 속의 과학적 원리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뭐 한번 복습 간단하게 해보자면은 우리가 파르테논 신전을 통해서 콜로네이드 구조를 배웠어요. 자, 콜로네이드 구조 같은 경우에는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건축물을 올리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자, 콜로네이드 구조는 건축물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중간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둥을 더 많이 박아줘야 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었고, 그 다음에 판테온 신전을 통해서 돔 구조를 알아봤었죠. 자, 돔 구조 같은 경우에는 합으로 내려 누르는 힘이 양옆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딱히 기둥 같은 거는 필요 없다. 그래서 내부 공간을 크게 만들 수 있었고, 그런데 이제 옆으로 퍼져나가는 힘을 막아주기 위해서 주변에다가 외벽을 세우고, 그 다음에 아래쪽을 조금 더 두꺼운 구조로 만들었다. 그리고 위쪽이 조금 더 얇고 가볍게 만들었다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콜로세움과 노트르담 대성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콜로세움은 이제 아치의 교향곡, 아치의 정수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아치문들로 만들어진 그런 건물이었고요. 노트르담 대성당은 이제 고딕 건축의 정수로서 이제 고딕 건축의 특징인 벽날개를 사용했다. 그래서 옆으로 퍼지는 힘을 벽날개를 이용해서 막고 조금 더 높이 쌓을 수 있게끔 가볍게 만들었다. 가볍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창을 더 크게 낼 수 있었고, 그러면서 스테인 글라스가 발달하게 됐다라는 특징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세인트폴 대성당에 있는 속삭이는 회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속삭이는 회랑은 건축물의 형태에 따라서 이제 소리가 전달되는 방향을 이제 조절을 한 건물이고요. 그래서 두 초점 사이에 있을 때 소리가 더 잘 들리게 된다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까지 해서 수업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음 단원으로 내용 진행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